시사발전소 한진입니다. 2030의 국힘에 대한 민심이 지금 바닥을 찍었죠, 바닥을. 그래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도 사실상 나는 포기하겠다. 거의 그 정도로 지금 대선을 포기했다라고 보여지는 어떤 보도도 있었는데, 지금 이준석이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어떤 내용인지 함께 보도록 하고요. 자, 윤석열의 20대 지지율이 계속해서 이탈하면서 지금 누가 지금 신이 났느냐? 안철수만 신이 났죠. 특히 한국갤럽 조사에서는 윤석열의 20대 지지율이 무려 한 자릿수로 떨어진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2030의 영향력을 계속해서 무시하던 윤석열, 계속해서 2030에 대한 생각에 동의하지도 않고 무시하는 행보를 보이더니만 2030의 민심이 대부분 돌아섰다라고 보여지는 결과가 나와 버린 거죠. 자, 관련돼서 일단 기사를 먼저 함께 보시면서 이야기를 더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일보의 기사입니다. 20대 지지, 윤석열 9.5, 안철수 18.9, 국정 안정론이 45%, 정권 심판론이 40%, 결국 국정 안정론이 역전을 했습니다. 엠브레인 퍼블릭, K스탠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가 지난 27일부터 29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상대로 한 조사에서 이와 같은 결과가 나왔죠. 대선 후보 지지도에서는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6%를 기록해서 마의 5%를 그 벽을 넘어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재명 후보가 39%, 윤석열이 28%, 안철수가 6%, 심상정이 5% 이런 순으로 나왔다라는 거죠. 안철수의 경우는 그러니까 전날에 이제 공개됐던 한국갤럽의 조사에서는 9.3%로 3위를 기록하기도 했고요. 윤석열에게서 빠지는 이 지지율 상당수를 안철수가 흡수한 모양새를 띠고 있습니다. 대거 안철수로 눈을 돌린 20대 갤럽 MBS에서 모두 2위를 했죠. 선거 초반에 최대 부동층, 그러니까 새로운 중도층 등으로 주목을 받아왔던 2030 세대, 이재명 후보 대 윤석열 후보의 양자 대결 양상이 뚜렷한 다른 세대와는 다르게 2030에서는 이번 대선 자체가 4파전으로 이제 양상이 흐르고 있었죠. 그런데 갤럽 조사에서 20대 지지가 이재명 후보가 25.4%, 윤석열 후보가 9.5%, 안철수 후보가 18.9%, 심상정 후보가 15.7%, 30대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34.3%, 윤 후보가 8%, 안철수가 14.3%, 심상정이 7.3%를 보였습니다. MBS 조사에서도 18세부터 29세까지 응답자 사이에서는 이재명 후보 26%, 윤석열 10%, 안철수 14%, 심상정 9%, 30대에서도 이재명 후보가 42%, 윤석열 18%, 안철수 10%, 심상정 8% 순으로 나오게 되었던 것이죠. 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의 기싸움 과정에서 20대 남성 그 표심이 윤석열에게 이탈해 안철수가 반사이익을 봤다는 해석이 지배적이고요. 정권 교체층 일부가 안철수를 지지하기 시작한 것인데, 이는 언제든 윤석열에게 돌아갈 수 있는 표라는 점은 명심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해당 표는 정권 교체라는 프레임에 동의를 하고 있던 2030의 표심,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다수 존재했던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요. 윤석열의 대안격으로 이제 안철수에게 흘러들어간 상황이라고 보여지는 거죠. 근데 그뿐만 아니라 정권 교체론, 정권 심판론이 부각되던 그 당시에 지금 흐름과는 다르게 윤석열이 너무 황당한 소리들을 하니까, 그리고 이제 정부가 또 국정 운영을 또 잘하고 이재명 후보의 또 여러 어떤 국정 운영의 비전 등이 안철수와 이제 윤석열 등 다른 대선 후보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지금 아주 구체화돼서 이야기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3%가 나라를 구했다라는 이야기가 돌고 있을 정도로 여러 어떤 유튜브 채널에 또 등장하면서 이재명 후보의 어떤 생각, 철학, 이런 것들이 더 와닿고, 그리고 앞으로 국가의 미래를 윤석열에게 맡길 수는 없겠구나라는 판단까지 서게 된 상황. 결국 국정 안정론이 정권 심판론을 앞세우게 되는 효과를 보게 된 거죠. 추후 상황의 흐름을 판단해서 좀 다시 이제 근데 어쨌든 간에 바뀔 수 있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긴 합니다. 특히 안철수에게 간 표심의 경우에는 그럴 가능성이 높죠. 다시 이 안철수의 표심이 윤석열에게 돌아가서 지지를 하게 될 수 있다. 왜냐, 안철수에게 돌아간 그 20대 지지층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권 심판론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명분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층이라는 점에서 언제든 윤석열에게 흘러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2030의 상당수의 이탈의 흐름, 그리고 그 결과는 윤석열과 선대위 입장에서는 충격적일 수밖에 없는 부분일 겁니다. 국힘 20대 지지율 중에서 대부분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준석과 하태경을 통해서 잠시나마 그 청년들에게 이목을 집중시켰던 것이죠. 그래서 청년들에게 긍정적인 이미지로 이제 국힘이 나름 견인이 되었던 건데, 윤석열이 이걸 다
먹지 않았습니까? 국힘 내 20대들에게 많은 지지를 받던 이준석과의 그 여러 갈등들이 더해지면서 국힘의 2030에 대한 문제는 사실상 수습 불가가 되어버렸어요. 오죽하면 최근에 이준석이 자포자기하는 듯한 발언을 이어갔죠. 최근의 인터뷰 내용, 그 내용도 함께 보시죠. 뉴시스의 기사입니다. 이준석, 윤석열 지지율 이젠 60대 빼고는 다 포위. 황당하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30일 윤석열 지지율 판세에 대해서 60대 빼고는 이제 다 포위에 당했다라는 이야기하면서 개탄을 했다라는 거죠. 60대 이상 고령층을 제외한 전 연령층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밀리는 세대 역포위에 처한 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 참 어안이 벙벙하다. 60, 70대 그리고 10대, 20대, 30대를 더해서 세대 포위론, 세대 결합론을 이끌어왔는데 무슨 근거 없는 자신감인지 선대위의 주요 의사결정을 하는 분들은 10대, 20대를 다 잡아놓은 곡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라고 지적을 했다라는 거죠. 서울시장 보궐선거 이후 자신이 당대표를 하면서 11월까지 어떤 조사를 봐도 우리가 50% 이상을 20대를 통해서 득표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다 잡은 곡이라고 잘못된 인상을 준 것 같다. 그리고 우선 메머드가 문제다. 잡아야 한다. 먹기만 많이 먹고 제대로 하는 게 없다라면서 메모이 선대위라는 이야기의 그 국힘 선대위를 이거 사실상 해체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제기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진행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수정, 신지혜, 김민전 등의 인사를 정리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냐라고 물으니까 이준석, 그 사람들 모셔놓고 해촉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냥 해체하라는 것이라고 얘기했고요. 멤버들은 틀렸다. 이것을 타고 다니면 큰일 난다. 말을 새로 뽑아 오든 개썰매를 끌고 오든 딴 것을 타고 다녀야 된다. 모든 다른 형태로 전환해야지 이 멤버들을 타고 다니면 선거가 끝난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심지어는 당내 일각의 후보 교체론에 대해서는 그럴 의사가 절대 없고 그렇게 후보를 교체하면 그 선거는 진 선거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선을 고작 69일을 앞두고서 이준석이 선대위를 해체해야 된다라는 지적을 하고 있는 상황, 매우 심각한 거죠. 왜냐? 지금 이 발언을 통해서도 아실 수 있고 그리고 그간의 선대위에 교통정리되지 않는 모습을 여러 보도를 통해서 여러분들도 짐작하고 계셨겠지만 지금 이준석이 공언을 하는 거죠. 국힘 선대위 아사리판이 맞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튼 자신의 어떤 지지 기반인 청년 세대를 놓치고 싶지 않은 이 이준석의 마지막 발악쯤이다라고 생각도 들고요. 윤석열이 지금껏 뭐 120시간 노동 발언이며 뭐 최저임금 규제를 뭐 없애야 된다는 취지의 망언을 뭐 하질 않나. 선대위 인사 과정에서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가지고 딸의 취업을 부정하게 청탁해서 재판을 받고 있었던 김성태를 뭐 직능 총괄로 데려왔다가 그 논란을 일으키지 않나. 심지어는 그 김성태가 사퇴하기 전까지 아무런 대응조차 하지 않았던 윤석열이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준석과의 갈등 과정에서는 또 어떻게 대처를 했습니까? 윤석열의 입장을 언론에 전했던 국민의힘 한 의원 이런 얘기를 했었죠. 윤석열이 이준석에 대해서 초장의 버릇을 고쳐놔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 라는 이야기를 해서 또 논란이 됐고요. 또 다른 윤핵관이 전했던 윤석열의 입장에는 이런 얘기도 있었죠. 이준석이 정권 교체가 아니라 걔는 정신 교체가 필요해 라는 지적을 했다라는 것도 논란이 된 바가 있습니다. 게다가 윤석열 본인이 언론과의 인터뷰 과정에서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죠. 자신은 갓 임관했던 수사관들과 검사들과 많이 어울려 다녔고 이준석도 정치권의 그 경륜 있는 연장자들이 많이 좀 상대해보지 않았겠냐. 많이 상대를 해봤으니까 세대 차이라든가 나이라든가 이런 거리감이 없다라는 망언을 쏟아냈었죠. 근데 이게 왜 망언이냐. 이준석을 갓 임관한 수사관 정도점으로 하대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고요. 이준석 본인이 그간 연장자들을 잘 모셨으니까 나도 잘 모실 거야 라는 식의 발언이었던 거죠. 그리고 또 윤석열이 친구의 부인인 이수정을 끌고 들어와서는 국힘 공동선대위원장 자리에 앉혔던 게 또 이후에 어떤 식으로 또 이준석을 또 공격을 했습니까? 이수정은 이런 말을 했었죠. 나도 30대 아들 있어. 그래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성장했는지 알 수 있어 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이준석을 깔보는 발언을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발언만이 아니라 이준석이 추진했던 뭐 나는 국대다 프로그램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서 뽑혔던 2030 청년 대변인들을 윤석열이 국힘 선대위로 발도 못 붙이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준석과의 패싱을 다 당해버렸죠. 어느 집단이? 그러니까 이준석을 필두로 한 국힘 내 2030 집단이 다 패싱을 당한 거예요. 이런 망언과 이준석에 대한 그들의 어떤 태도, 심지어는 2030에 대해서는 안중에도 없는 윤석열의 행보 탓에 오죽하면 그때 윤석열을 초창기 때 그 경선 당시였죠. 그러니까 국힘의 경선 당시에 윤석열을 지지했던 청년 지지자 모임이었던 팀 공정의 목소리라고 하는 단체. 이 단체도 결국에는 윤석열 지지를 철회하고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저는 동의할 수 없는 이준석식 공정이었긴 하지만 어쨌든 상당수의 20대 청년들의 경우에는 이준석의
이준석식 공정에 지지를 하면서 국힘에 대거 입당을 하는 선택을 했던 것인데, 윤석열은 2030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2030? 걔네들 목소리 들을 대상이 아니라 내가 나이가 있는데 내가 지시할 입장이지 라는 식으로 대응을 해왔던 거죠. 결국 2030의 이탈 현상은 예견된 수준이었던 거예요. 이제는 이준석조차도 이번 대선은 좀 안 되겠다 라고 생각이 들었는지 그 본인의 속마음이 결국 인터뷰를 통해서 드러났다 라고 보여지는 부분을 그 소식으로 전해드린 거고요. 덧붙여 윤석열은 2030은 아무런 생각 없이 이들이 자신에 대한 그 어떤 지지를 계속 이어갈 거라는 오만함에 빠져있다 발생된 최악의 결과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윤석열, 앞으로도 계속 지금처럼만 행동해 주길 바란다 라고 말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시사발전소 소장 한지입니다. 시사발전소는 진실을 찾는 민주언론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